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혹시 무릎 수술을 받은 분 10명 중 7명이 사실은 척추가 진짜 원인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관절은 무릎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당기고 아프거나 목이 뻐근해서 고개 돌리기 힘든 적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는데 사실 이 모든 신호들이 척추가 보내는 경고라는 걸 아셨나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서도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사이 척추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무릎보다 먼저 무너지는 관절의 정체는 무엇인지, 척추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를 지키는 간단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무릎보다 먼저 망가지는 관절의 정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척추 관절, 특히 허리와 목이에요. 왜 척추가 무릎보다 먼저 약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내내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죠. 서 있을 때도, 앉을 때도, 심지어 누워 있을 때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푹신한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패턴이 척추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실제로 40세 이후부터 척추의 영골은 매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씩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50세가 되면 이미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변화가 시작되죠.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아침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구부리고 저녁에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죠. 이런 자세들이 척추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시나요? 고개를 앞으로 30도만 숙여도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3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허리뼈에 서 있을 때보다 1.5배나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바로 정형외과에 가시잖아요. 하지만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무릎 통증은 바로 느끼지만 척추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마치 온수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65세의 김 아저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무릎만 아프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무릎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진짜 원인이었어요. 척추가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무릎까지 아팠던 거죠. 이처럼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절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 무릎과 발목에도 무리가 가죠. 목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와 팔까지 아프게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 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가 받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20대 때는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있어도 별 문제 없었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척추 자체가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척추에 계속 무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와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30분씩 대화하시잖아요.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척추 문제가 생기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조용히 시작되어서 50대에 본격화되고 60대가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대부분 놓치고 넘어가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뻣뻣하다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거나 목을 돌릴 때 뼈가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척추 문제의 진행 속도는 무릎보다 훨씬 빠릅니다. 무릎 연골은 주로 걷거나 뛸 때 마모되지만 척추는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압력을 받아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척추가 무릎보다 훨씬 빨리 손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허리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2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척추에 계속해서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죠. 척추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릎 연골은 손상되어도 인공 관절로 바꿀 수 있지만 척추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24개의 척추뼈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로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척추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건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밤새 굳어 있다가 아침에 움직이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척추라면 몇 분 안에 풀려야 하는데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이미 디스크에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 뻣뻣함은 단순히 근육이 굳어서가 아니라 디스크 안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디스크의 80%가 수분이었지만 50세가 넘으면 이 수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밤새 누워있는 동안 디스크가 더 딱딱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뻣뻣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정도 보고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건 척추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소파나 푹신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푹신한 곳에 앉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굽어지면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이 상태로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근육과 인대들이 제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목과 어깨 부위의 뻐근함입니다. 목을 좌우로 돌릴 때 뻐근하거나 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오래 보신 후에 더 심해지는데 이는 목뼈가 앞으로 굽어지면서 목 뒤쪽 근육들이 계속 당겨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목을 앞으로 3cm만 내밀어도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때는 보통 5cm에서 10cm까지 목을 앞으로 내미시잖아요. 그러면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팔이나 손가락 저림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팔이 저리다가 점점 손가락 끝까지 저려오고 심하면 손에 힘이 없어져서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어려워져요. 이는 목뼈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이죠.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 증상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밤에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만 저리다가 점점 낮에도 저리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저려서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기도 해요. 손가락 끝이 무감각해져서 동전을 찝기 어렵거나 단추를 채우기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져서 쪼그려 앉아 쉬어야 하는 증상이에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허리뼈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신경성 파행의 특징은 걷다가 쪼그려 앉아서 쉬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앉은 자세에서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걸으면 또 저려서 쉬어야 하는 패턴이 반복돼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처음에 무릎만 아프다고 생각하셨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래 걷기 힘들어서 무릎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셨죠. 하지만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다른 증상들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40분 이상 굳어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서기 힘들고 100m 정도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쪼그려 앉아야 했거든요. 특히 시장에 가서도 카트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고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어디든 앉을 곳을 찾으셨대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척추관 협착증이었어요. 척추뼈 사이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무릎까지 아팠던 거죠. 무릎 자체는 엑스레이상 멀쩡했는데 신경이 눌려서 무릎이 아픈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척추 치료를 받고 나니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졌답니다. 이처럼 척추 문제가 진행되면 여러 부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허리가 아프면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 무릎과 발목에도 무리가 가죠. 목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와 팔까지 영향을 받고요. 척추 문제는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평지에서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낙상이 매우 위험하잖아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 그 사이에 근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척추 건강이 낙상 예방에도 무척 중요해요. 척추 문제의 무서운 점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하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방치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 같은 질환들은 5년, 1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죠. 처음에는 가벼운 뻐근함 정도였다가 몇 년 후에는 조금 더 아프고 또 몇 년 후에는 걷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증상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거나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다리가 완전히 저려서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들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다행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척추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앉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붙이고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무릎은 직각으로 구부리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특히 소파에 앉을 때 조심하셔야 해요. 푹신한 소파는 편해 보이지만 척추에는 독이에요. 엉덩이가 푹 빠지면서 허리가 뒤로 굽어지거든요. 이 자세로 2~3시간 텔레비전을 보시면 척추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요. 차라리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앉아 있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도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척추에 부담이 돼요. 50분 앉았다가 10분 정도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척추 건강이 크게 달라져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자세가 무척 중요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고개를 숙여서 보시는데 이때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5배까지 늘어나요.
대신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특히 손자, 손녀와 영상 통화할 때 30분, 40분씩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습관이 목 디스크의 주된 원인이에요. 스마트폰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책상에 세워놓고 사용하시면 목 건강에 훨씬 좋아요. 걷기 운동도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50분, 1시간씩 걷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나누어서 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15분, 저녁 식사 후에 15분씩 걸으시면 돼요. 걸을 때는 평지에서 천천히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숨이 차거나 힘들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가요.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더 좋아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매일 해주시면 좋아요. 목 스트레칭부터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10초 동안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포인트는 근육을 느끼면서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번씩만 해도 목 근육이 많이 풀려요. 어깨 스트레칭은 어깨를 뒤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가슴을 활짝 펴면서 어깨뼈를 뒤로 모으는 느낌으로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오래 보신 후에 특히 좋아요. 허리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허리에 손을 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주세요. 5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 정도만 해도 허리 근육 긴장이 많이 풀려요.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있어요. 푸시업 하는 모양으로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등과 허리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15초간 유지하세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절대 허리를 구부려서 들지 마세요. 대신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인 다음 다리 힘으로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탁물을 널거나 화분에 물을 줄 때처럼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일을 할 때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하세요. 양쪽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만 굽히면 척추에 무리가 가거든요. 잠자리도 척추 건강에 영향을 줘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아요.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자면 몸이 푹 빠지면서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져요.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시면 골반이 안정되면서 허리가 편해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앞으로 굽어져서 목 디스크에 무리가 가요.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아요. 보통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적당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78세 김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3개월 전만 해도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자주 일어서야 했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단단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뻣뻣함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2시간 정도 앉아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으시대요. 특별한 치료나 약물 없이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이 정도 효과를 보신 거죠. 김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가족들과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척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무릎보다 먼저 망가지는 관절은 바로 척추였어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24시간 내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죠. 척추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도 배워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30분 이상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지 않거나 목과 어깨가 뻐근하거나 팔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척추가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올바른 자세로 앉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서서 몸 움직이기,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기, 하루 30분씩 나누어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척추를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척추가 무너지면 무릎, 어깨, 손목까지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척추만 건강하게 지켜도 전신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78세의 김 할아버지처럼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도 허리 통증이 70% 줄어들 수 있어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 없이도 생활 습관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바른 자세로 앉는 것도,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리는 것도, 매일 스트레칭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죠. 하지만 한 달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의자에 바르게 앉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내일은 스마트폰 높이를 조절해 보시고, 모레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추가해 보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려면 척추 건강이 기본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유용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